안녕하세요. 스노라이딩입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간 공모를 진행하는 아주스틸, 브레인즈 컴퍼니, 롯데렌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브레인즈 컴퍼니, 아주스틸, 롯데렌탈이 청약을 진행하고요. 브레인즈 컴퍼니와 롯데렌탈은 다음주 목요일에 상장하고 아주스틸은 다음주 금요일에 상장합니다. 목요일에 환불을 받으니 금요일에 있을 바이젠셀 청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HK 이노엔, 크랩톤, 원티드랩 등 매일 상장이 있으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주스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개요입니다. 거래소 상장이고요. 업종은 1차 철강 제조업으로 나오는데 사업 영역은 프리미엄 가전제품, 컬러 강판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있는 회사입니다. 공모 금액은 1천억 원 정도입니다. 구주 매출이 42% 존재합니다. 희망 공모가액 12,700원에서 15,100원까지였는데 15,1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미래에셋에서 진행하고요. 일반에게 170만 주 배정하는데 청약 한도는 86,000주로 6억 5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내일과 모레 청약을 진행하고요. 환불일은 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8월 20일 금요일에 상장합니다. 기관 수요 직결과 좋습니다. 기관 경쟁률 1777대1, 의무합약 비율 16%로 좋습니다. 배정을 보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20% 139만 주 배정되고요. 기관 투자자에 381만 주 55%, 일반 청약자에 173만 주 25% 배정됩니다. 아주스틸의 임직원 수는 461명으로 인당 3,000주 정도 배정받을 수 있는데 금액으론 4,500만원 정도로 실권이 발생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공모 후에 총 주식수 2,645만 주가 되고요. 확정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은 3,994억입니다. 유통가능 주식수는 606만 주, 23% 비중인데 최종 유통가능 비율 16%를 적용하면 544만 주, 비중으로는 21%가 되는데 유통가능 금액으로는 821억이 됩니다. 현재도 괜찮은데 만약 최종 의무합약 비율이 30%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유통가능 금액은 700억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좋은 조건이 될 듯합니다. 수혜측 가격 신청 분포를 보면 99.9%의 기관이 공모가 최상단인 15,100원을 제시했습니다. 가격 미제시 포함입니다. 15,100원 초과를 제시한 비율도 64%로 대단히 높은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합격 비율은 16% 정도였는데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의 비율은 19%였고요. 거래 실적이 있는 외국 기관의 경우는 의무합격이 거의 없었고요. 거래 실적이 없었던 해외 기관의 경우 30% 정도 의무합격을 했습니다. 3개월 합격이 가장 많은 부분을 긍정적입니다. 아주스틸의 경우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유통가능 기존 주주 물량은 51만 주 1.9%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래 히스토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삽니다는 무시해도 되는 가격인 것 같고요. 팝니다 기준으로 3만원 정도 올려놓은 것이 보입니다. 청약 주관사는 미래에셋입니다. 일반 공모 주식수는 173만 주 정도이고요. 일반 청약 한도는 86,000주, 청약 한도 금액은 6억 5천만원입니다. 미래에셋 증권도 이제 청약 수수료를 2,000원 부과합니다. 미래에셋에 LB루셈과 유사한 약 40만 계좌 정도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2주에서 3주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3주를 받을 확률은 17%로 대단히 낮습니다. LB루셈에 8.6조의 증거금이 들어왔는데 이보다 약간 큰 아주스틸에는 11조의 증거금이 들어온다고 예상해봤습니다. 이때 비례 경쟁률은 1730대 1이고 한 주를 받기 위한 최소 금액은 1,300만원이 될 듯합니다. 1억 청약시 비례로 8주 정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주가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교 그룹으로 KG 동부제철, 포스코 강판, 동국제강, 동국산업 4개사를 넣었습니다.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의 순이익으로 PER을 계산해봤는데 계산된 PER은 21.8배입니다. 아주스틸의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의 순이익으로 앞서 계산된 PER 21.8배를 넣으면 주당 평가가액은 18,393원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21년 아주스틸의 예상 단기 순이익은 315억 원으로 예상합니다. 앞서 나온 주가에 이 단기 순이익을 적용하면 주가는 25,981원입니다. 따라서 공모가보다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말하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프리미엄 생활가전 및 영상가전 확대와 함께 지속 성장 전망이고요. 두 번째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확대로 실적 성장 확대 전망입니다. 다음은 브레인즈 컴퍼니입니다. 공모개요 보겠습니다. 브레인즈 컴퍼니는 IT 인프라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매출액과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공모 주식수 60만 주에 공모 금액은 150억 수준으로 작은 공모에 해당합니다. 신주 모집 67%에 구주 매출 20만 주, 33%는 구주 매출입니다. 공모가는 25,000원으로 공모 밴드를 초과해서 확정되었고요. 키움증권에서 주관합니다. 일반은 15만 주, 청약한도는 1만 주입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 청약을 하고요. 내주 8월 19일에 상장합니다. 기관 경쟁률 1429대 1, 의무 합격 비율은 8.92%로 의무 합격 비율은 아쉬운 수준입니다. 우리사주조합 배정은 없고요. 총 60만 주 중 기관 투자자의 45만 주, 일반 청약자의 15만 주 배정합니다. 브레인즈 컴퍼니의 시총은 공모가 기준 1027억입니다. 유통가능 주식수는 142만 주로 총 발행 주식수의 34.5%에 해당합니다. 의무 합격 비율 8.92%를 적용하여 유통가능 주식수를 다시 구하면 138만 주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45억입니다. 장외 시세를 보겠습니다. 판미다 기준으로 5만원이 여러 보이는데 25,000원 정도 보입니다. 5만원이라고 가정하는 편이 나을 듯 싶습니다. 브레인즈 컴퍼니가 속해 있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시스템 인프라 소프트웨어 시장에 해당됩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 분석 기반 서비스 제공 등의 발전된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인데요. 2023년까지 연평균 8.4% 성장하여 2.1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모에서는 보통 장밋빛배를 많이 그리는데 8.4%의 CAGR은 테마면에서 그렇게 매력이 있는 섹터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청약에 대한 정보입니다. 청약 한도는 1만 주로 청약 한도 금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키움증권은 아직 청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균등 배정은 7만 5천 주가 배정되는데요. 예상 참여 계좌 수로는 예전 키움증권에서 진행했던 사이버원의 10만 계좌보다는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8만 계좌를 예상해봤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94%의 확률로 한 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례 배정 역시 7만 5천 주고요. 예상 참여 증거금은 3.8조 예상해봤습니다. 역시 기존 키움증권 공모주보다는 약간 낮게 책정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한 최소 증거금은 5천만 원입니다. 브레인즈 컴퍼니는 몸집이 작은 것이 흠입니다. 비교군의 PER은 27.1배이고 확정 공모가 기준 브레인즈 컴퍼니는 PER이 27.1배입니다. 이랬을 때 주당 수익은 6,430원인데 비례 배정에서 보셨듯이 몇 주 못 받을 수 있어서 투자 효용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주식이어서 상장 당일 밀어 올라갈 수는 있지만 테마면에서 좀 약하고 기존 주주들이 유통 물량이 꽤 많은 편이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롯데렌탈입니다. 공모개요부터 보겠습니다. 거래소에 상장하고요. 자동차 임대업이 주력입니다. 최대 주주는 호텔 롯데로 47% 지분을 보유합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신주 모집, 구주 매출 각각 50%입니다. 희망 공모가액 47,000원에서 59,000원이었는데요. 확정 공모가는 59,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관사는 NH, 한투, KB, 미래에셋, 삼성, 신한, 키움 하나 등 8개나 됩니다. 8월 19일에 상장하고요. 기관 경쟁률은 218대 1로 매우 낮았습니다. HPO의 252대 1보다 낮고요. 최악이라고 했던 크래프톤의 243대 1보다도 낮습니다. 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288만 주가 배정되었는데 롯데렌탈의 임직원 수는 1094명입니다. 우리사주 조합 물량을 소화하려면 인당 1억 5,600만 원이 필요한데 큰 금액이 아니므로 소진이 되어야 하는데 수혜직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크래프톤의 경우처럼 임직원들이
남긴 주식이 일반과 기관에 추가 물량으로 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롯데렌탈의 확정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은 2조 2천억입니다. 유통가능 금액은 확정된 의무합약 비율 14.65%를 적용하면 유통가능 주식수는 1035만 주입니다. 이때 유통가능 금액은 6,122억입니다. 유통가능 금액이 공모주주 뿐이지만 금액이 많은 것은 약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관들은 롯데렌탈을 외면했을까요? 솔직히 개인으로서 외면한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관 수요 예측 결과는 개인의 판단을 위한 선행지표이기에 기관의 관점으로 저 나름대로 찾아봤는데요. 우선 부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동종업계 대비 3배가 넘는 부채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측면에서 여러가지 렌탈 사업을 하고 있지만 테마면에서 전통사업에 속해 주가를 부양할 새로운 아이템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렌털 사업이라는 것이 진입장벽이 낮은 점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아주스틸은 균등과 비례를 참여하고 브레인즈는 균등으로만 참여하려고 합니다. 롯데렌탈은 청약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1억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주스틸의 수익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스노라이딩이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